(19세기) 말,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길거리 노상에서 손님이 의뢰한 그림을 그려주며 그걸로 먹고 사는 한 길거리 남성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똑같은 거리에서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게 된 한 비슷한 처지의 여성이 나타나게 되죠. 남성은 항상 그림으로 성공해야겠다는 포부와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같은 거리에 나타난 그 여성 화가는 남자에게 꽤나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 화가의 그림이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내 그림으로 꽤나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거리 화가에서 벗어나 성공한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아니, 저 망할 여인네보다 내 그림이 못하다는 거야? 이런 보는 눈도 없는 인간들, 죄다 눈깔이 썩었나 보군. 여자의 성공에 대한 질투로 남성은 점점 정신줄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거리에서는 더 이상 자신을 찾는 손님은 존재하지 않을 정도였죠. 여성에게 그림을 의뢰하면 몇 날 며칠은 우습고 한 달, 두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인만을 찾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 사이로 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대상의 죽은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뒤 그 그림을 집안 어딘가에 걸어두면 그림에 등장한 그 대상이 그림과 똑같은 방식으로 죽게 된다는 그런 소문이었죠. 이 소문은 점점 퍼져나가 이내 남성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림대로 사람이 죽는다고? 처음엔 긴가민가하며 믿지 않았던 남자였지만 여성에 대한 증오가 나날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 소문대로 한번 행해보기로 결정했죠.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그럼 그림을 그린 대로 죽는다는 거면 어떻게 죽을지도 내가 고를 수 있단 말인가? 네, 남자의 말대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증오의 대상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도 결정이 되는 거죠. 단 저주를 거는 그림이기에 더욱 선명하고 실제같이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어야 그 저주가 행해진다, 그런 이야기도 함께 돌았다고 합니다. 화가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자신하던 남자는 자신이 너무도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 여성 화가의 죽음을 아주 끔찍하게 그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자는 그 여자가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성폭행을 당한 후에 끔찍한 최후를 맞는다는 그런 지독한 내용의 그림을 무려 스케치북 40페이지에 달하는 양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제일 그럴듯하고 실제 같은 그림 한 장을 골라서 자신의 집안 벽에다 자랑스럽게 걸어두었죠. 며칠 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일하는 그 거리로 군인 간부가 한 명 찾아오게 됩니다. 군인 간부는 여자의 그림 솜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자를 찾은 거였죠. 여자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멋들어지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간부의 모습을 생생히 담아내어 그림을 전달했죠. 그림을 본 간부는 어땠을까요? 여자의 그림이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건 전혀 내 얼굴이 아니잖아. 그렇게 소리치고는 여자가 그려준 초상화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대로 여자의 머리채를 낚아채 길거리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끌려간 여성은 남자의 그림처럼 간부의 부하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끔찍하게 살해당하게 되었죠. 결국 남자 화가가 원하는 대로 그림의 저주가 이뤄진 거죠. 남자는 여자의 죽음에 너무도 기뻤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자신만이 그 거리의 유일한 화가일 테니까요.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던 남자가 눈을 뜨자 자신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남자에게 말했죠. 잠시 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남자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일인 거지 싶은 마음으로 경찰을 뒤따랐죠. 그리고 그런 남자를 기다리고 있던 건 지독한 고문과 무서운 치조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던 남자는 고통을 견뎌내며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제게 이러세요? 치조를 맡은 형사는 이렇게 답했죠. 너 그 길거리 유명한 여자 화가를 강간하고 불태워 죽였지?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넌 이미 사형이야. 그러니 바른대로 불기나 해.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쳐. 거리에서 같이 일하던 그 여자를 미워하고 기회만 있다면 죽이고 말 거라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다며?
네가 그런 거라고 증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남자는 정말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왜냐면 정말로 자신이 죽인 게 아니었으니까요. 여자는 자신이 그린 그림대로 국군 간부에 의해 죽음을 당한 거거든요. 하지만 겉으로 또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런 내용으로는 남성의 동기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그녀를 죽였다고 손가락질했죠. 결국 남자는 교수형을 당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범행을 저지른 국군 간부는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진실은 이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여자 화가가 길거리에서 자신의 욕을 하던 남자 화가를 발견하고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든 겁니다. 여자 화가는 남자를 찾아가 오해를 풀고 같은 거리에서 일하는 만큼 서로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했죠. 그래서 남자의 집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문으로 다가서기 전 창문 안으로 보이는 집안의 풍경은 너무도 끔찍했어요. 창문을 통해서 여성은 보고야 만 겁니다. 남자가 반 미친 사람처럼 껄껄 웃어대며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던 걸 여자는 보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 역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건 자신을 저주한 남자가 경찰에게 고문과 치료를 받다가 교수형에 처해 죽게 되는 그런 그림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서 자신의 집안 깊은 곳에 걸어두었던 겁니다. 여자 역시 그 당시 유행하던 그 저주를 알고 있었던 거죠.